요즘에 테크와 관련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스 기사를 보면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유튜브에 보면요, 통신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라고 주장하거나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요, 망 사용료와 관련된 IT 정보를 정리해서 이 쟁점들을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에 있는 이동통신사는 딱 3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해야겠죠. 이 셋 중에서 U+에 가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가로 망 접속료라는 걸 냅니다. 내가 쓰는 데이터의 트래픽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액제로 모두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도 우리처럼 3개의 통신사 중에 하나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콘텐츠 회사가 KT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KT망에 네이버와 관련된 콘텐츠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LG U+ 망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KT망과 LG망은 서로 다른 망이에요. 저는 KT에 있는 네이버 콘텐츠를 원래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KT와 U+가 서로의 망을 연결해서 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LG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합니다. 네이버도 KT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KT와 U+가 서로의 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비용을 안 주고받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국내 통신사는요, 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통신사끼리는 서로 접속할 때 우리 돈 주고받지 말자, 서로 퉁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내가 네 망 들어갈 때, 네가 내 망 들어갈 때 정산하지 말자, 상호 접속 무정산, 피어링 상태인데 데이터의 양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늘어갑니다. 이제 부담되는 거야. 4K 영상이 막 오니까 U+ 입장에서 네이버 지금 KT 통해서 뭘 보낸 거야? 뭐 이렇게 막 많이 큰 걸 보내?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우리끼리 돈 안 주고받기 좀 부담스럽다, 계산을 좀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이 제도를 수정하게 돼요. 2016년에 상호 접속 고시라는 게 개정되면서 이제는 네이버가 KT를 통해서 콘텐츠를 보냈다면 KT가 그 트래픽만큼의 접속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보낸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발신자 종량제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동통신사예요. 괜히 네이버랑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네이버 콘텐츠 볼 때마다 돈을 줘야 돼, 상호 접속료를. KT 입장에서 네이버랑 계약 괜히 했는데 싶지 않겠어요? 이동통신사가 너희 콘텐츠 트래픽 많이 나오잖아, 너희 트래픽 보내면은 옆 통신사에 우리가 돈을 줘야 돼, 접속료 그 쥐꼬리만큼 받고 계약하기에는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계약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 CP는 플러스 알파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통신사 입장에서 트래픽 많이 유발하는 콘텐츠 기업 받으면은 상호 접속료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낸 트래픽만큼 우리한테 주어야 계약해줄게 라는, 이거를 이제 망 사용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같은 개인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액제로 일정한 망 접속료만 내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반면에 콘텐츠 기업들은 트래픽을 유발시킨 만큼 더 비싸게 종량제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연간 망 이용료로 734억 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또 카카오는 한 300억 원 정도를 냈대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은 그만큼 많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더라. 자,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액제로 접속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상호 접속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상호 접속료를 누가 대신 내줘요? 사실상 이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사에게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KISP들이 있다면은 외국에는 글로벌 ISP들이 있죠. 해외 통신사와 계약한 해외 CP들의 콘텐츠를 한국에 있는 우리가 받아보기까지, 한국 통신사와 해외 통신사 사이에, 이 사이에도 서로의 망을 접속하는 어떤 계약이 있겠죠. 그러면 과연 해외망과 국내망 사이에서는 누가 접속료를 부담하고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국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통신사들끼리 등급을 매겨요.
티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1티어 통신사가 없어요. 반면에 해외에는 1티어 통신사들도 존재하거든요. 낮은 티어가 높은 티어에게 망을 연결하는 접속 대가를 내는 것이 국제적인 룰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받았는데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우리나라 통신사랑 계약했어요? 아니잖아요. 해외 통신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되려 우리는 그 통신사와 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트랜짓 비용이라는 거를 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기업의 콘텐츠는 한국 통신사를 통해서 직방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해외 기업의 콘텐츠는 해외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바다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한국 통신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국망으로 우리한테 전해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슈카월드님 영상을 보니까요, 바다에 유선으로 막 던져가지고 연결을 한대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신망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통 봅니까? 기존에 설비해 놨던 한정된 통로로부터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제 속도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튜브가 왜 이렇게 느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연결 라인을 늘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게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와 국내 통신사들이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낸 게 캐시 서버예요. 한국 통신사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국내 서버를 하나 만들자. 한국 사람들이 시청할 만한 한국어로 된 콘텐츠들은 한국 캐시 서버에 저장을 해두고 여기서 바로 시청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트래픽들이 국내망 안에서 해결이 되겠죠. 해외로부터 망이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해외 콘텐츠를 찾아볼 때 그 콘텐츠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GGC 도입 조건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요. 구글은 GGC 서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원격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역할만 맡는다. 통신사들이 나머지 서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캐시 서버를 들여왔다. 어쩔 수 없어요. 기업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안 하면은 불리한 사람이 카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해외 CP들을 대상으로 트래픽만큼의 망 사용료를 안 내면 계약 안 해줄 거야 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계약 안 해서 캐시 서버 없으면 많은 트래픽 감당이 안 되니까 서비스 이용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이 컴플레인들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망사업자 입장에서도 계약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망 사용료 없이도 얼마든지 협상할 만한 카드가 있는데 구글 입장에서도 그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 일평균 트래픽 비중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도 많고요. 구글과 유튜브는 23.5%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외 콘텐츠 기업들의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국내 망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해외 콘텐츠 기업도 우리 망의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트래픽 쓰는 만큼의 망 사용료를 더 내라. 아예 법으로 망 사용료 계약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버리자. 새로운 법 발의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법제화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해외 CP들도 자기들이 유발하는 트래픽만큼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해외 CP들도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어떤 망사업자를 봐도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더 부과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종량제 비용을 걷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 다른 통신사들이 전부 다 망 사용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4K 영상, VR 콘텐츠, 큰 트래픽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콘텐츠들이 발목이 잡힐 것이다. 유튜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래픽 종량제로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하고 유튜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정말로 통신사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로 인해서 망 부담이 크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 통신사들이 버는 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4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영업이익, 야 너희들 이렇게 돈 많이 벌면서 엄살하느냐? 해외 기업으로부터 망 사용료까지 뜯어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통신사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해외 통신사들이 버는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에 비하면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는 23%, 일본 통신사는 18%, 한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SK는 영업이익률이 8.3%에 그친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해외와 견주어 봤을 때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러한 자료도 존재합니다. 진짜 본론을 이야기해보자고요. 망을 설비하는 데에 얼마나 비용이 들고 해외에서 발생한 트래픽 때문에 이 망 설비를 얼마나 추가로 해야 되고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야 망 사용료의 법제화,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디테일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제가 그냥 부족한 정보력에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10일 전에 이제 국정감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신사가 이거 CP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불공정하다, 이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 망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들고 해외 트래픽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부담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유해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자료를 근거로 합당한 망 사용료를 입법을 하지 않겠냐.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망 사용료를 책정하냐. 법을 만들고 있는 그 높으신 분들조차도 데이터가 없는데 한낱 인터넷 이용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나요?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불편한 자료일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와 데이터 공유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자료상 트래픽만큼의 비용을 거두지 않으면 당장 3년 뒤에 우리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차질이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게 이 망 사용료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망 부담에 대한 실체,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음. 그저 통신사의 주장이 저렇구나, 여기까지. 요 이상은 저도 몰라요. CP들의 주장도 한번 뜯어볼게요.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요,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걷지 않아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정말로 해외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트래픽만큼의 망 사용료를 주고받지 않고 있나? 만약에 이게 구라면 얘네들도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우스 오브 카드를 아시나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요, 넷플릭스 최초의 오리지널 미드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공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기존의 망으로는 트래픽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와, 하우스 오브 카드 재밌다 하고 있는데 버퍼링이 막 생겨. 화질이 떨어져. 넷플릭스에게 항의 전화가 막 옵니다. 내가 베이직 안 하고 왜 프리미엄 했는데 4K로 보려고 했는데 왜 이거 화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느리냐. 넷플릭스 입장에서 또 난감한 거예요. 통신사한테 넷플릭스가 딱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탕탕탕,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컴플레인 엄청 들어오잖아. 왜 이렇게 느려? 통신사 입장에서 또 억울한 거야. 우리 이런 경우 처음이다. 야, 어쨌든 나 모르겠고 나는 비용을 냈잖아. 망 늘려. 그래야 이 속도, 제속도 나지. 야, 너희 미드 하나 때문에 망을 더 많이 늘리라고? 아이, 몰라. 우리는 너희가 트래픽 만큼 돈 뭐 더 비싸게 주는 거 아니면은 망을 더 늘릴 순 없어. 넷플릭스랑 통신사랑 이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 통신사에게 알겠어 그러면 망 늘려주고 트래픽만큼 비용 더 줄게 하고 더 비싸게 계약을 한 사례가 외국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사이의 소송전에서 판사님,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추가적인 망 이용 대가를 낸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그 어디에서도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내는 곳은 없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망 사용료가 옳네 그르네를 떠나서 기업들끼리의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국내 CP들에게는 망 사용료 협상 잘만 이끌어냈고 해외 CP들에게는 잘 못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회사와 회사끼리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자라는 이 법 제정, 옳은가 그른가? 어렵죠. 해가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는데 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망 설비는 더 늘리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CP와 ISP 사이에 트래픽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 법제화가 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제화 논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논쟁들은 앞으로도 트래픽이 늘어나는 이상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첨예한
거대한 논쟁에 불씨가 터졌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법제와 논쟁의 시작이 됐어. 그렇게 된 이상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 세계적인 판례가 되니까 참 부담스러운 형국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망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나 유튜브 시청자들은 한국통신사가 과도하게 영업이익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쪽 의견 위주로 듣게 되어 있어요. 양쪽 의견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판단을 여러분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저를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따끔하게 알려준 정보를 경청해서 고정 댓글에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 테크 유튜브라는 플랫폼 아래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만 전자제품이라는 통신사와는 뗄래는 뗄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크 유튜버로서 자칫 제가 한 말이 통신사 형님들에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튜브 운영자분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들지만 부디 저를 어여삐 봐주시고, 저도 언젠가 통신사로부터 협찬받고 싶고 광고하고 싶거든요. 이 틈을 타서 언제든지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 협업할 수 있으니까 제안 메일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빠는 테크, 엄마는 유튜브 테크 유튜버 백개의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